굿모닝. 어제는 비가 제법 왔었어요. 이제 가을 느낌이 살짝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여기가 높은 지역이잖아요. 약간 산등성인데 언덕 쪽인데 여기는 이제 겨울에도요 어떤 선을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서부터는 비가 아니라 눈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라인을 스노우 벨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약간 단풍 느낌이 있죠. 조금씩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고지대로 가면은, 높은 지역으로 가면은 단풍이 조금씩 물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성큼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어제는 댓글 가운데 재미있는 댓글이 보였어요. 왜냐면 선생님, 그 밴쿠버의 비 오는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까? 이런 글을 주신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밴쿠버에서 11년간 그 직장 생활을 하셨대요. 그런데 겨울에 그 지긋지긋한 비, 밤 10시, 아침 10시 되면은 약간 10시 돼야 좀 환해지죠, 그죠? 해가 좀 늦게 뜨잖아요. 그리고 오후 한 4시쯤 되면 어둑어둑해지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해가 별로 없잖아요. 일주일 7일 가운데 거의 6일은 그렇습니다. 가끔 뭐 이렇게 좀 쨍하는 날이 있긴 있는데 뭐 거의 매일 비가 온다고 보면 되죠. 근데 그 비가 막 세차게 오는 비는 아니고 보슬보슬보다는 조금 더 그래서 비가 이제 착하게 내리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그 겨울을 어떻게 그분은 11년간 이제 밴쿠버 생활을 하다가 겨울이 지겨워서 그것도 10월부터 4월까지 거의 그 정도, 정말 비 많이 오죠. 지긋지긋해서 그래서 그냥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오니까 사계절도 뚜렷하고 참 좋더라. 친구들도 많고.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질문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밴쿠버의 그 겨울을 어떻게 보내는 게 지혜냐. 그 답이 되게 간단한데, 답이 뭐냐고요?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니, 비 오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비 오는 걸 어떻게 무슨 제조로 비 오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가 너무나 싫다, 그럼 겨울에는 이 지역을 떠나 있든지, 현실적으로 그게 또 가능한 게 아니라면 그럼 받아들이고 무조건 좋게 생각을 해야죠. 간단한데?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사실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 흔한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좋고 다 나쁜 것은 없잖아요. 날씨도 그렇고 뭐 직업도 그렇고 뭐 모든 게, 세상 모든 게 어떻게 모든 게 다 좋을 수만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내가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뭐 선택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면 되지 뭐. 근데 이제 내 맘대로 하려 그러면은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능력이 따라야지 내 맘대로 하지. 그러니까 능력을 키워야죠. 능력이 안 되면 뭐 그냥 내 능력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죠. 너무 세상의 논리를 복잡하게 해석하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늘 조금 더 좋은 쪽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사는 거는, 그거는 바람직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나의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런 것은 참 그 미련하게 사는 방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비가 1년 내내 많이 오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1년 내내 초록이 막 울창하잖아요. 어디를 가도 초록이 울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근데 1년 내내 날씨가 조금 화창하고 좋은 곳이 저 LA,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쪽 밑으로 내려가면은 날씨가 1년 내내 화창하죠, 그죠? 근데 이제 화창한 것의 단점은 좀 건조하죠. 여기보다 더 건조하죠. 두 번째는 초록이 이것만 못하죠. 훨씬 못하죠. 예. 그렇지만 뭐 전반적으로 보면 좋죠. 캘리포니아 날씨가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날씨는 뭐 부정할 수 없잖아요. 단점은 생활비가 많이 들잖아요. 캘리포니아 물가 굉장히 비쌉니다. 예. 그저 샌디에고 같은 곳은 워낙 날씨가 좋긴 한데 그래서 그 물가가 워낙 비싸서 일명 선샤인 텍스, 예. 그러니까 이런 그 햇볕을 많이 쬐는 대신에 세금을 많이 낸다 라고 생각을 해라. 그래서 선샤인 텍스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정말 길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 초록 보세요. 정말. 그러니까 여기하고 시애틀은 거의 날씨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밴쿠버하고 시애틀은 미국이고 여기는 저 캐나다지만은 거의 날씨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름에는 정말 이렇게 날씨가 좋습니다. 화창하고 얼마나 좋아요. 제가 약간 오늘은 운전을 지그재그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좀 보여드리려고. 여기가 웨스트우드 플라토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개그우먼 옛날에 이성미 씨가 이 동네에 살았다고 들었는데, 웨스트우드 플라토라는 이 지역이 요게 이제 제일 언덕의 끄트머리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 지역이 그러니까 업타운이잖아, 쉽게 얘기를 하면요, 그죠? 업타운은 부자 동네라는 의미죠. 다운타운은 시내. 그래서 이제 부자들은 생활은 업타운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직장은 다운타운에서 하고, 그죠? 그래서 낮에는 다운타운 쪽에로 출근을 해서 거기서 일을 하고, 밤에는 부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산꼭대기로,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산동네인데 여기 산동네가 부촌이에요. 여기가 이제 업타운입니다. 그래서는 쫙 밑을 내려다보면 한눈에 쫙 들어오죠. 아무래도 여기는 조금 건물이 크기가, 집들이 좀 사이즈가 큽니다. 요 지역은 확실히 크죠. 여기도 중국 사람들이 참 많이 샀는데, 이런 집들 안에 들어가면 방이 막 6개, 7개 막 이렇게 되는데요. 안에 그 나름대로 그 체육관 시설도 있고 영화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좌석 한 6개에서 많게는 10개 정도 되는 극장도 있고, 자기들끼리 그냥 만들어 놓은 거지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당구대도 있고. 그리고 살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는 담장은 없지만, 담장은 없어도 이 나라 사람들은 여기에서 서성거리고 그러면 이제 또 경찰에 신고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이렇게, 이 집도 나름 유명한 집인데, 이 집이요, 이 동네가 이제 여기 그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요, 이 집 전체를 등으로 장식을 합니다. 등으로 막 장식을 해서 사람들이 집 구경하러 와요. 그러니까 대충 한 12월, 그러니까 할로윈이 10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제 할로윈 분위기가 서서히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할로윈 끝나면 바로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넘어가죠. 그래서 집집마다 좀 여유 있는 집들은 집을 이렇게 이제 조금 전에 참 해골 이렇게 봤잖아요. 그건 이제
할로윈이 다가오니까 그렇게 집을 꾸며놓은 것 같고요. 예. 여기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반대로 이제 집들이 전부 다 등으로 예쁘게 장식을 합니다. 예. 예쁘게 이제 집으로 등으로 장식을 해요. 예. 그래서 정말 대단합니다. 구경할 만합니다. 요 왼쪽 여기가 보면 이제 골프장이 하나가 있는데, 요 동네 골프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바로 골프장이 있어서, 그래서 이 동네가 부촌입니다. 이 골프 연습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 동네가 이쪽 지역 중에서는 제일 부촌입니다. 집이 확실히 좋죠. 뒤에 차들이 막 계속 내가 천천히 가니까 밀린다. 조금 제가 섰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걸어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긴 걸어 다녀도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자, 집값이 궁금하시죠? 야, 도대체 이런 집들은 얼마나 하나? 그죠? 제 그냥 추측인데 한국 돈으로 30억에서 40억 사이 정도 될 것 같은데 40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가 한 10년 전 15년 전 제가 2007년도에 여기 왔으니까요, 그때에 비해서 2배 이상 다 올랐습니다, 집값이. 그러니까 요 지역은 최소 최소 여기 돈으로 300만 불에서 한 400만 불, 집 크기에 따라서 한 3, 4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정확하진 않습니다. 여기는 그 복덕방 사이트가 있어요, 중개 사이트. 그런데 들어가 보면은 한국에서도 뭐 집값 다 알 수 있고, 이 집이 뭐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지 그런 것들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360도 카메라로 지금 나와 있는 거 있네. 이렇게 for sale라고 붙여놓죠. 임유인, 중국 사람 같은데. 여기는 부동산 중개인들도 그 중국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거 아세요? 여기는요, 사는 사람은 부동산비를 안 냅니다. 파는 사람만 내는 겁니다. 그것도 재밌죠? 그렇더라고요. 여기 오른쪽에 골프장이네, 이게. 여기 골프장인데, 조금 아까 제가 골프 코스를 잠깐 봤는데 지나갔어요. 약간 골프장이 있습니다, 여기.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은 아무데도 못 갑니다. 일단 여기 대충 왔는데 여기 오른쪽에 골프장입니다. 여기가 자 써있죠. 웨스트우드 플라토 골프 앤드 컨트리 클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골프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로 동네에 골프장도 있고, 여기는 카트를 타고 치더라고요. 이 골프장은 카트를 타고 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데도 많은데, 여기는 확실히 사람들이 좀 흔한 말로 때깔이 나네요. 어떻게 나가지? 이쪽에 파킹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돌리면 되겠다. 여기는 확실히 사람들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여기 부자 동네잖아요. 부자 동네라 무슨 친선 경기를 하는 모양이네요.
자, 이런 모습도 보셨고, 여기는 얼마나 할래나? 캐디는 없습니다. 캐디는 아주 특별한 프라이빗 골프장에 가면은 캐디가 있습니다. 캐디가 이렇게 그 골프백을 메고 따라다니죠. 저 미국에 있을 때 캐디 있는 골프장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지간한 골프장은 캐디는 없습니다. 카트는 있죠. 지금 보시는 대로 카트는 타고 치는데 그 캐디까지 있는 골프장은 캐나다에서 제가 주변에서는 못 봤습니다. 아마 여기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한 150불 정도 할래나? 예전에는 100불 정도 했었는데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한국보다 많이 쌉니다. 저 지금 산 보세요. 구름이 보이시나요? 정말 예술이야. 참. 저도 처음에 이 동네 집을 살려고 그랬었는데 너무 넓은 거예요. 우리 네 식구가 방 7개 있는 데서 뭐를 해?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갖고 그냥 우리 수준에 맞는 좀 아담한 데를 사자 그래갖고 지금 있는 집을 샀는데, 여기는 그 중국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의 아파트들은 내부 공사를 안 하고 분양을 하는 거 아시죠? 그냥 이렇게 뼈대만 있고 대충 밖에 있고, 내부 공사는 이제 분양받은 사람들이 들어가갖고 각각 자기 취향에 맞게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에 그렇게 집을 사놓고 이제 집값 올라가를 기다리고 그냥 이렇게 집만 사놓고 비워놓은 집이 그렇게 많다 그러잖아요. 요즘 여기 이제 중국 사람들 별로 안 들어옵니다만은,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있기 전에는 중국 사람들이 뭐 전 세계 집값을 올려놓은 주인공들이었죠. 그죠? 우리나라 제주도를 비롯해서 특히 이쪽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쪽도 집값 어지간히 올려놨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이 동네도 중국 사람들이요, 그 중국 사람들 희한해. 집을 사가지고요, 그냥 비워놓습니다. 그냥 비워놔.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집을 사는 거죠. 살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렌트도 안 줘요. 그냥 사가지고 비워놓습니다. 상가도 그래. 그냥 사가지고 비워놔요. 우리 집에서 가까운 데에 그 핸더슨 몰이라고 하는 큰 상가가 있는데요. 그게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거의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기 그 스카이라인, 우리나라 따라지면 뭐 지하철이죠. 역도 들어오고 코키틀란 몰도 그 앞에 있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그 땅값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사가지고 그냥 막 비워놓고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그 중국 사람들은 투자 방식이 그러니까 희한해요. 여기도 집을 그냥 사가지고 사람 안 살고요, 그냥 비워둡니다. 올라갈 때까지 그냥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하여간 중국 사람들 특징입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현금 가지고 이렇게 사잖아요.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을 다 현금으로. 보통 이 나라 사람들은 다운 페이먼트하고, 그러니까 일부 내고 뭐 30년 뭐 상환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냥 한 방에 현금 팍 내고 사고, 그게 딱 사고 그냥 비워놓는 겁니다. 자, 이제 꼭대기까지 이제 다 올라왔거든요. 제일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눈은 별로 안 오는데요, 밴쿠버가. 그래도 이제 겨울에 가끔씩 이제 눈이 올 때가 있죠. 그러면은 저 밑에는 비가 오고 이 위쪽에는 눈이 옵니다. 여기는 지금 단풍도 조금 밑에보다는 많이 들었어요, 벌써. 그래서 눈이 올 때가 되면은 못 올라옵니다. 차가 여기까지 못 올라와요, 보통 차들은. 그래서 이제 4륜구동 차들이 여기를 잘 오기 때문에 이 위쪽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4륜구동 차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으로는 여기가 지금 골프장인데요. 잘 안 보이시죠? 골프 코스입니다. 아까 그 연결되는 골프 코스입니다. 동네가 참 좋은 동네죠. 캐나다가 그 미국보다는 이런 점이 살기가 좋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여기가 조금 미국은 미국 사람들의 콧대가 좀 세. 좀 그런 게 좀 어떨 땐 기분 나빠요. 미국도 왜 공항에 들어갈 때 보면은 그 입국 심사할 때 정말 어지간히 팅팅하죠. 조금 불쾌하다 싶을 정도로 좀 미국 사람들은 좀 그래. 캐나다는 확실히 미국 사람보다는 사람들이 조금 착합니다. 순진하고 조금 그래요. 색깔이 좀 그래. 그래서 여기, 그리고 여기는 또 특히 이제 밴쿠버 쪽은 더 그래요. 대도시는 토론토도 그렇고 그 동양계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중국 사람, 그다음 뭐 인도 사람, 뭐 한국 사람 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데 꽤 많아요. 그리고 그 동양계 사람들이 경제력이 빵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민 온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서 이민 온 사람들은 그 인구가 별로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먹고 살 만한 일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아서 이민 올 때 첫째 조건이 돈이 많아야지 여기 캐나다는 이민 오는 게 좀 가능하거든요. 투자 이민 같은 것도 요즘 돈 꽤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연경관 좋고 조금 그런 미국에 비해서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요즘 뭐 한국 사람은 더 살기 좋아졌죠. 왜 그러냐고요? 한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서 지금 뭐 한국 식당도 많고 또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예전보다는 훨씬 좀 따뜻하고 전에 여기 왔을 때는 뭐 한국에 살았다 그러면 뭐 사우스냐 노스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랬는데 요즘 뭐 그 정도로 촌스러운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침까지 좀 이렇게 흐리고 어제는 비가 많이 오고 그랬다가 이제 해가 또 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 동네를 개 한 마리 데리고 또는 뭐 부부가 손잡고 이렇게 산책하는 사람들은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자, 아까 언뜻 그래서 이게 존슨이구나. 길을 잘 기치입니다. 기치. 아까 하던 이야기를 계속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삶은 다분히 운명적인 요소가 있죠. 없진 않죠. 우리가 우리 부모를 선택해서 만난 거 아니잖아요. 운명적으로 우리 부모의 피를 받아서 우리는 태어났잖아요. 그것도 한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그죠? 그 운명이죠.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어떤 사람은 제주도에서, 어떤 사람은 강원도에서. 그죠? 태어난 것은 내 맘대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태어나면서 사는 과정에서는 물론 그것도 부모와 주변의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지만 내가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 갈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국적도 바꿀 수 있잖아요. 처음에 태어난 거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나중에 뭐 캐네디언이 될 수도 있고 뭐 미국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2개의 국적을 가진 그런 나라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는 것도 캐나다에서 평생을 살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수도 있고 또 여기 살다가 저기 뭐 동남아 가서 살다가 선택할 수도 있고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은 나의 의지에 의해서 상당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을인데 좀 보세요. 완전 가을이잖아요. 이제 조금 지나면 약간 더 뻘겋게 되거든요. 아우 참 올해 유난히 그 가을이 좀 일찍 오는 것 같아요. 단풍이 이렇게 일찍 생기지 않았는데 유난히 단풍이 좀 빨리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저쪽 동부 쪽 가면 단풍이 더 예쁘죠. 캐나다 단풍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메이플 그 북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단풍나무. 자, 그래서 저는 아까도 그 캐나다의 비를 어떻게 견디느냐 비결이 없습니다. 그냥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 그냥 좋아라고 하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저의 운명을 이렇게 보면 내가 왜 캐나다까지 왔지? 어쩌다 보니까 왔어요. 어쩌다 보니까 미국으로 가서 살게 됐고, 또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또 캐나다까지 와서, 또 어쩌다 보니까 또 유학 사업도 하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게 됐고, 저는 여기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제가 1월하고 8월에는 캐나다로 오는데 꼭 와야 되는데 그때는 뭐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즐겨야지. 좋다고 생각을 해야죠. 구주나 뭐 좋으나 나의 운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자고요. 이 계절을 우리가 날씨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내 자신도 우리 스스로도 사실 오랫동안 그 부모 밑에서 또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영향을 받아가면서 만들어진 우리 스스로에 대한 뭐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참 지나놓고 보면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20살 이후에 60이 돼도 40년을 더 살아도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은 그게 지혜인 것 같아요. 날씨도 내가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날씨가 뭐 피할 수 없으면 내가 받아들이고 좋은 점만 생각하고, 피할 수 있고 내가 더 좋은 데가 있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옮겨가면서 사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 날씨뿐입니까?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처음에 선택할 때는 나의 의지로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살아보니까 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날씨처럼. 근데 그래도 좋은 점이 많이 있었으니까 처음에 선택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좋은 점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갈라서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또 뭐 이혼만이 답은 아니잖아요. 뭐 그냥 따로 똑같이, 따로 또 함께 뭐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뭐 법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규칙이라는 게 어디 있고. 중요한 거는 서로가 그냥 만족하면, 이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런 주의예요. 행복하자주의.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강제로 뭐를 바꾸려고 하지 말자.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거 하지 말자. 이거 하지 말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그런 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세상의 모든 건 다 그렇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일이 처음에 그 일을 할 때는 어떤 연유가 있었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닙니까? 나름 최선의 선택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로서는. 그러면 거기에서 좋은 점만 바라보고 그 일을 쭉 하다가 이거 너무너무 아닌 것 같다, 이런저런 이유로 뭐 갈아탈 수도 있는 거지 뭐. 그죠? 근데 그 일을 갈아탈 용기도 없으면서, 또 갈아탈 환경도 안 되면서 지금 처해진 어떤 현실을 계속 불평불만만 하고 있다. 그건
진짜 바보지. 그건 진짜 바보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던가 갈아타던가 아니면 지금 있는 곳에 만족하던가. 그게 현명한 사람이죠. 그죠? 아니면 내가 못 올라가고 내가 상황이 안 되면 아예 쳐다를 보지 말던가.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세상에 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법이 어딨어. 내가 만족하고 그게 법이죠. 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굳이 저 불교 신자가 저기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 교회에 다니는 사람한테 우리 저 절에 오세요. 불교가 더 좋아요. 그건 아니잖아. 반대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저 절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세요. 가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 내가 분명히 전 천주교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꼭 좀 오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죠. 그럼 한 번은 내가 그 교회 갈 테니까 한 번은 우리 성당 오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격주로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절대 그건 또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 물론 알죠. 어떤 자기 그 종교적 신념이 있는 사람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종교를 오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각각이 그 어떤 이념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살아가는 방식도 그렇고 정치 쪽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항상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얄밉고 왜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이렇게 안 돌아서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나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근데 참 우리가 정말 불행한 거는 거의 반반이죠. 그죠? 어느 쪽은 좀 2대8 이렇게 좀 확 몰리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좀 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남과 북, 동과 서 정치도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게 거의 반반이야. 종교도 뭐 이렇게 기독교계 이렇게 뭐 불교 뭐 이렇게 하게 반반 꼭 반은 아니라도 그래서 정말 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 공존하는 게 그죠? 부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날씨를 거스를 수 없듯이 상대방도 너는 틀리고 내가 옳다 그런 생각까지면 인생이 피곤합니다. 인생이 피곤해. 그러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막 그렇게 여러분이 얘기하지 않아도 맞아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저렇게 행복하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 사람 흉내를 내야 되겠다. 그러면은 도대체 저 사람 왜 행복하고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 종교가 그래서 그런가? 그럼 그 종교도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아마 좀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럼 굳이 다 강요 안 해도 따라온다고요. 근데 아휴 자기 사는 꼴은 한심한데 그런데도 그냥 그냥 뭐 이게 좋다고 막 뭐 믿으세요 뭐 하세요 종교라든가 그다음 뭐 이번 뭐 정치가 어때요 그러면은 그냥 지혜로운 사람은요 네네 굳이 싸움하지 않고 네네 빵긋빵긋 웃으면서 속으로는 너나 잘해 그렇게 하는 게 본래 세상사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막 개화시키려고 변경시키려고 막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옳으면 다른 사람도 옳기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이나 가치나 많은 것이 다르면 그냥 나하고 생각이 같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됩니다. 그리고 굳이 그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앞에다 대놓고 너는 틀려 내가 맞아 그렇게 싸움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싸움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그러니까 막 여러 모든 면에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고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결국 옳은 방법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항상 경쟁자보다 우위에 있어야죠. 그죠? 이겨야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나 모든 면에서 다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인기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의사다. 의사는 어떤 사람이 의사, 저 훌륭한 의사입니까? 병 잘 고쳐주는 사람이 훌륭한 의사지. 무슨 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어쨌든 병 잘 고쳐주는 의사로 소문이 나야죠. 그거는 1등을 해야지. 그거는 이겨야지. 자기 전문 분야니까. 그거를 제외하고는 다른 분야에서는 조금 져줘도 괜찮습니다. 뭐 골프도 조금 슬쩍 좀 져주고 뭐 할 때도 조금 져주고 조금 모자라는 것처럼. 그래야 적이 없지. 그 얄밉게 돈도 잘 벌고 일도 잘하고 유명한 의사라고 소문도 나고 그랬는데 뭐 골프를 칠 때도 그냥 꼭 나를 이기려고 그러고 뭐든지 다 잘하려고 그래. 얼마나 얄미워? 얄밉잖아요. 그리고 뭐 그냥 또 술 한잔하고 그러면 또 뭐 너는 왜 그 사람을 지지하냐 여기서 이기려고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네 그리고 마는 거지. 사소한 것에 그렇게 목숨 걸고 이기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어떤 사람 보면은 막 운전하다가 저 사람이 나를 뭐 이렇게 뭐라죠? 앞질렀다? 기분 나쁘게 앞질렀다? 그럼 굳이 따라가 가지고 따지고 막 이런 경우 있죠. 이기려고. 근데 그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이겨서 뭐예요? 이긴 기분 좋습니까? 아니지.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사람이 뭐 그냥 좀 바쁜가 보다. 내지는 저 사람은 그냥 이걸로 해서라도 나를 이기고 싶은가 보다. 이길 게 별로 없나 보다. 살아가면서 운전해가지고 나보다 조금 빨리 가는 거를 이기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여러분, 스포츠카를 타는 사람이 그 옆에 조그만 차가 오는데 그 차하고 경쟁해가지고 나는 스포츠카 타니까 너보다 빨리 가 그래갖고 붕 해가지고 이긴다. 그거 진짜 멍청이 아니야. 그건 아니지. 누가 봐도 그거는 스포츠카가 빠른 차인데 꽁마차한테 이기려고 그건 아니지. 져줘야지. 그게 매력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 그렇게 목숨 걸고 막 디테일하게 짜증내고 이기려고 그러고 그러시지 말라고요. 그러나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이겨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하는 일, 그 권위를 찾고 자기 직업, 그것도 능력이 안 되면 그냥 또 최선을 다하고 그 부분에 만족을 하고 그런 거죠. 너무 그러니까 저는요, 왜 이렇게 그냥 복잡하고 어렵고 하나도 안 그런데 사는 거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지간한 건 받아들이고, 그러나 그냥 받아들이면서 안주하면 발전이 없으니까 조금 발전적인 거를 늘 저 멀리 미래는 나는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그렇게 조금 발전해 가고, 그리고 그 발전해 갖고 이제 힘이 저축이 되면 그 힘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조금 더 일보씩 전진해서, 그죠? 그렇게 살아보는 계획도 세워보고,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하루도 나에게는 소중한 삶이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오늘 하루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죠? 그리고 먼 미래에 발전해가는 나의 모습을 상상한다 그러면은 오늘 조금 힘든 것도 유쾌하게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힘들지 않게 견뎌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꿈은 있어야죠. 꿈은 있고 그 꿈을 쫓아가면서 살되, 그렇지만 현실에는 만족할 줄도 아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옆에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려면은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가 아니라 내가 옳은 것처럼 상대방도 저 사람의 생각에서는 옳을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강요하지 않는 겁니다. 강요하지 않는 거. 그래야 우리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요. 결코 안 바뀌거든요. 날씨가 바뀌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는 게 아주 천천히는 바뀔 수 있어도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같이 존재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뭐. 정답은 없다 이 세상에.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느덧 학교 다 와갑니다. 가위바위보 마지막 하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는 앞을 봐야 되니까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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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정말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행복하셔야 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